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자, 제가 엉클조고요. 이제부터 재무설계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좀 재밌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가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재무설계라는 얘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편하게 그냥 재테크로 이해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편할 거로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설계라는 용어를 좀 써서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자가 안 돼 있습니다. 20, 30대에 있는 분들은 40, 50대가 되신 분들이 과연 부자로 내가 바라는 멋있는 생활을 가질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죠. 도대체 왜 이런 예전하고 다른 돈에 자꾸만 끌려다니고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문제를 제가 처음 재테크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왜 필요한가? 제가 여기 5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화. 두 번째, 저금리. 세 번째, 연금제도. 네 번째, 가족문화. 다섯 번째, 트렌드. 결국 이런 5가지의 문제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내리는 결론은 과거와는 다른 미래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지금과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여러분들 고령화라는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그래프를 하나 표현했습니다. 제목이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80년대,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부터 2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두 분의 노부부가 나오는데 이 노부부, 다시 말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 국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년도에는 3.8%, 100명 중에 4명이 채 안 됐는데 지금 2008년, 2009년 지금은 10명 정도가 됐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2026년도 여기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30대, 40대 분들이 은퇴를 맞이하는 시기에는 10명 중에 20명이 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자, 먼저 제가 여기다 고령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령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60세 은퇴를 해서 70세까지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60세 은퇴를 해서 80 또는 90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더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고령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전에 60세부터 70세까지 살던 시대는 고령화가 진행이 안 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은퇴 이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필요했습니다. 그럼 1년이 12달이니까 12개월. 그 다음에 10년 동안을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 10년. 그럼 계산해 보면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하면 답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돈만 있으면 내가 평균 수명, 다시 말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지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된 지금과 또 미래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10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이제는 은퇴 이후의 시간이 길어졌죠? 20년 또는 30년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마 30년, 9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제가 30년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100만 원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도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 100만 원이 2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아파트 관리비 내고 손자 손주들 용돈 좀 주고 그다음에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런 생활이 꿈꿔지기 때문에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 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금액은 7억 2천의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 시대, 우리들의 선배 시대에는 1억 2천 정도의 돈만 가지고도 문제가 없는 은퇴가 꿈꿔졌는데 이제는 7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제가 바라는 은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은 돈이 고령화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돈이 많아졌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바로 존재합니다. 바로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70년대, 제가 60년대생이니까 70년대에는 여성 한 명이 4.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통계처럼 2명도 안 되는 1.19명, 1.08명. 둘이 결혼해서 한 명밖에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여기 그림으로 잠깐 표현했는데 이런 문제로 결국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노인들을 지금 청장년층이 부양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청장년층이 노인이 되면 그 부양은 바로 한 명이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 그림은 앞으로 나타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고령화와 저출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왜 재테크가 필요한가로 이끌고 가는 첫 번째 조건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 뵙는 많은 분들, 은퇴를 앞둔 분들을 놓고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60세에 회사의 정년으로 인해서 강제로 일을 그만둬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갖고 있는 체력, 이거 젊은 애들한테 못지 않은데 왜 내가 그 회사의 정년 규정에 의해서 일을 그만둬야 되냐고 굉장히 많이들 안타까워하시죠. 바로 이런 고령화 시대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풍속도가 아닐까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여드린 저금리입니다. 91년도서부터 2005년까지의 국고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과 회사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금리를 표현했습니다. 예전 91년도에는 18.61%, 1년에 18.61%였었고요. 그것이 90년대 중반, 후반 가서는 1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2004년, 5년도에 가서는 4%, 5%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실제로 이 저금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아까 보여드린 이 91년도부터가 아니라 제가 70년부터의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부터 79년까지 10년 동안입니다. 이 10년 동안 평균적인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삼성경제연구소, 이제 셀이라고 얘기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3.1%의 금리였습니다.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231만 원의 이자가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높은 금리가 80년대에 이르러서는 14%, 16%대로 떨어졌고요. 90년대에는 물론 조금 전에 보여드린 표에서 상당 기간 높은 금리도 있었지만 10년 동안의 평균 금리가 IMF들을 제외하면 10%에서 12%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2000년대에는 4%, 5%대의 금리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연령이 좀 되신 분들은 실제로 경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처럼 지금 칠순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해는 30대에는 이금리를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고요. 40대에는 이금리, 50대에는 이금리, 은퇴 후 60대에는 이금리를 겪으시는 진짜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정도의 금리 변화를 실제로 겪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금리를 겪으시니까 원래부터 그랬나 보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자, 이 저금리가 과연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금리는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5년도에 3천만 원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75년도에 3천만 원, 요즘에 만든 거죠. 3천만 원을 30년 동안 이 평균적인 금리인 12%의 금리로 복리로 묶어 놓았습니다. 3천만 원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 크면 시집장가 보내야지 라고 묶어 놨다면 이 돈이 얼마가 됐을까요? 30년 후인 2005년에는 8억 9천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30년 동안 3천만 원이 8억 9천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약 30배 가까운 돈이니까 괜찮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 정도의 재테크라면 아마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나도 지금 2005년 몇 년 전이라고 하죠. 편하게 3천만 원을 만들어서 똑같이 3천만 원을 만들어서 이거를 30년 동안 최근의 금리가 4% 5%니까 조금 편안하게 4% 정도의 금리로 3천만 원을 30년 동안 굴리면 2035년 과연 얼마가 돼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12%에서 4%. 다른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리만 12%에서 4% 떨어졌습니다. 3분의 1로 변했으니까 내 돈도 3억 정도로 떨어졌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8억 9천의 돈은 팔자가 없어지고 곧 9천만 원. 8억이 날아가는 숫자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제가 애를 써서 돈을 모으면 8억 9천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애를 써도 9천만 원밖에